있어가지고 좀 어색하게 서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 순서는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배워봅시다 코너가 새로 이제 들어갔어요. 아주 이제 사장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실 그런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기대하시고 테이크 액션 그리고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다 드림북 시상식 리더 메시지까지 숨가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제 배워봅시다 새로운 코너잖아요 저희가. 네, 이 코너에 모셔질 저희 강사님을 소개할 건데요. 저희 11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뵙는 분이에요. 네, 근데 사장님 성함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강구희 사장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이렇게 얼굴이 딱 매칭을 했는데 이름보다 얼굴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사장님을 볼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말티즈 아주 하얗고 막 귀엽고 순수하게 생긴 말티즈 그런 애들 보고 막 되게 두부야 이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 딱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거든요. 맑고 순수하고 너무 예쁘시고 귀엽고 막 하얀 말티즈 새끼같이 너무 예쁘시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요즘에 루미스파로 권리소득 보상을 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강구희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더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초대되어서 사장님들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업을 이제 4년째 진행을 하면서 이제 타 그룹에 와서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권리소득 보상을 제가 만들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보상을 만들게 돼서 너무 저한테는 뿌듯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면서 그분들도 설레게 할 수 있는 보상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랑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1000% 신뢰하는 저희 스폰서님은 자주 보시죠. 김영숙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저는 전직이 방송 리포터였어요. 그래서 방송 리포터 강쌤의 루미스파 권리소득 보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의 마이스토리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20대 때 첫째 둘째를 낳고 나서 방송 리포터를 하게 돼요. 그전에는 신라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 첫 직장은 호텔리어였어요. 그러던 중에 호텔리어를 하다가 캐스팅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소득을 버리고 내가 오디션을 합격했지만 이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휴직을 하게 됐는데 내가 2번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이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고서는 리포터를 선택하게 돼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정말 신나게 20대 중반에 리포터를 열심히 활동했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3개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로 KBS 세상의 아침에 캐스팅이 됐고 세상의 아침에서 이제 로드 다큐 코너를 맡으면서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즐겁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다녔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직업인데 이 이면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계속해서 20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리게는 고등학생까지 리포터를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요. 이 세계에. 그러면서 계속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저희는 계속 이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코너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올라가서
내가 뻥뻥 걷어차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리포터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송도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엔 너무 즐거웠는데 나중에는 체력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즐겁게 했던 내가 원하던 일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꿈을 하니까 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꿈은 점점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즐겁게 이렇게 리포터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셋째, 넷째를 갖게 돼요. 그래서 31살 때 딱 셋째를 가졌을 때 왜 셋째를 갖게 됐냐면요. 방송을 하다가 정말 문제가 닥치게 됐어요. 새벽에도 짐만 싸고 나가야 되고 2시간 자고 나가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가 케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불안전 애착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센서를 달고 자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제가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도 엄마 가지마 하고 우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달래고 아빠한테 그냥 떠밀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뭘 위해 일하고 있는 건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게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나만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일을 좀 정리를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첫째를 일단은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셋째가 생긴 거예요. 한 방에. 셋째를 갖게 돼요. 근데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갖는 순간 일을 못해요. 그래서 침대, 화장실, 침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개월을 보내게 됐고 이 셋째 아이를 낳고 3개월 만에 넷째가 또 생겨요. 아니 한 방이네.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 다 누구한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현실에 부딪혀요. 저는 1년만 딱 쉬고 일할 생각을 했었는데 셋째가 생기면서 또 일을 못하게 됐고 넷째가 생기면서 또 일을 못하게 되면서 3년을 쉬게 돼요. 3년 동안 쉬면서 저는 몸이 진짜 만신창이가 돼요.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돌보지 못했던 내 몸, 그리고 아이를 연달아 출산만 하면서 망가진 내 몸, 정말 얼굴은 다시 방송을 할 수 없는 얼굴이 돼버리고 몸은 산후풍까지 와서 반장애인의 삶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근육 활동이 안 돼요. 이 관절 활동이 안 돼서 포크로 겨우 찝어서 덜덜덜 찝어서 먹고 계단을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와 저희 친정할머니가 와셔서 애들을 봐주셨고 저희 남편은 그때 좀 자유로운 직업이었어요. 거의 반은 집에 있고 반은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가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정말 집이 난장판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산후풍을 심하게 겪고 있을 때 저희 방송 선배 14년차 선배가 김태희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은 노산이셔가지고 바로 산후풍이 오셨거든요. 근데 산후풍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스에 보니까 막 끝나시티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워킹쇼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언제 이렇게 건강해져서 이렇게 날씬한 모습으로 서 있지? 거기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돼요. 카스로.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그래서 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뉴스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잡아야 되는 사람 궁금하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자기는 한약도 5첩을 먹고 어혈침도 맞고 막 그랬는데 해소가 안 되더라. 포복자세로 기어다녔대요. 그랬는데 2달 만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어혈침을 매일 맞고 한약을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겨우 그래서 버티고 살았던 거지 완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 제품을 먹던 대로 다 줘보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파마넥스부터 이제 먹게 됐고 그걸 먹으면서 저도 2달 만에 거의 완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제품력은 하기는 했는데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저한테 뭘 선물해주냐면 이낸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이들 제가 좀 챙길 수 있게 되니까
그 이내서가 진짜 좋은 거라고 아껴서 바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싸고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가격도 몰랐을 때니까 그거를 우리 애기들이 그 약간 침도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막내를 열심히 발라줬어요. 좋은 거라고 하니까 막내만. 그래서 손등에다 항상 요만큼씩 짜서 제가 애기를 막 발라줬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이쪽 손등은 반질반질한데 제가 그때 악건선이었거든요. 이쪽 손등은 하얗게 각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보니까 제가 이넷을 여기만 짜서 아이만 발라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품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는 방송을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마음에 화장품까지 바꾸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품력을 확인하게 됐었고 저는 그걸 계기로 제품을 쓰면서 좋아지고 제가 반송장이었는데 다시 바깥 활동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나는 모습에 거의 반 죽어가서 반찬도 다 해다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주변 분들이. 그랬는데 제가 막 활기차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다시 생기가 돋으니까 알아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소개를 하게 됐었고 소비자가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소비자 때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소비자 구축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몸도 건강해졌고 피부도 좀 올라왔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 아이들 넷을 어디다 맡기고 일을 하지? 이게 너무 숙제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아플 때는 일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애들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프니까. 그랬는데 이제 살만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방송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또 걸리고 그래서 저는 방송 아카데미 강사를 할까 아니면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태희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는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분도 초기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호기심은 있고 이 제품의 제품성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선릉으로 가볼게요 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 선릉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릉에 처음 와서 김영수 스폰서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김영수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것도 9개월 된 아가를 안고 가요. 안고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랬더니 딴 말 안 하시고 아이들 건강식품 내가 집에서 쓰는 것들을 먼저 브랜드 체인지에서 써보고 좋은 거를 소개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알리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사업자가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시작했어요. 그날 바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사업 결정을 하게 돼요. 정말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용기 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9개월 된 아이를 그때 바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게 돼요. 결단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9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 적응 훈련을 2시간씩 맡기면서 적응 훈련을 시키면서 저는 그 2시간을 되게 값어치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무조건 한 사람을 만나든 한 모임에 나가든 사람을 만나겠다 목표를 정했고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2시간 동안 동네 사람은. 그래서 저는 애기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계속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봤어요. 이들한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엿보고 이 사람이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때다 하고 다다다다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구축이 됐고 저는 3000GV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V가 걱정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품에 대한 임상이 너무 확실히 났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전달할 기회만 보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얘기하면 매출이 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제품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는 제품 책자를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짧게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잘 돼 있잖아요. 저는 더 공부하지도 않았고 딱 그 제품 책자대로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 초기 사업자 때는 전화 통화할 때는 제품 책자 찾아가면서 막 통화하면서 안내를 해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뉴스킨을 이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은 꾸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항상 목표나 꿈을 물어보면 건강한 루비가 꿈이었어요. 그 이상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난 뭐 블루다이아 팀메이트는 나랑 저기 먼 얘기야. 나하고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단 한 번도 스폰서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저는 건강한 루비. 항상 건강한 루비. 그게 제 계속 목표였어요. 루비가 돼서도 건강한 루비였어요. 건강한 탄탄한 루비가 돼서도 루비를 꿈꿨던 거예요. 그 정도로 현실적이고 목표가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35살 지금의 저는 뭘 꿈꾸냐면 팀엘리트를 꿈꿔요. 이게 루미 때문에 제가 꿈이 바뀌었어요. 루미 때문에 팀엘리트를 꿈꾸게 됐어요. 저는 어떤 사람? 현실적인 것만 꿈꾸는 사람.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 팀엘리트를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팀엘리트를 꿈꾸고 있어요. 네. 저의 뉴스킨 Y는 저도 저의 꿈을 이뤄주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것도 있어요. 저는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에 좀 소질이 많았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 모든 공책의 미술,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림에 꿈이 많았던 아이인데 첫 번째로 좌절됐던 건 그림을 하기에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미술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꿈을 포기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는 성악을 그렇게 잘했어요. 지금은 못해요. 근데 그랬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성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중학교 친구는 성악을 했어요. 저보다 성악에 소질이 없었는데도. 근데 저는 집에 돈이 없어서 그 꿈도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꿈은 이제 연기자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잠깐 하루 집을 나갔다 온 적도 있어요. 나는 남원에 가서 춘향제 할 때 남원에 가서 내가 캐스팅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집을 나갔었는데 그날 잡혀 들어왔어요. 기차역에서. 근데 참 특이했죠. 근데 그만큼 꿈이 많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배웠던 거는 꿈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꿈을 포기했고 가정 형편에 맞춰서 저는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죠. 근데 결국엔 전 리포터로 전향을 하게 됐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저의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씩 못 실현했잖아요. 다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이 4명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꾸는 꿈을 적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적게 하고 포기시키는 걸 학습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못다한 꿈들 저는 하나씩 다 이뤄보고 싶어요. 지금도 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저한테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어서 뉴스킨으로 성공하고 나서 저는 40대 중반에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고 다 해볼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넓은 세상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저와 아이들 꿈을 실현시키고 멋진 엄마가 돼서 함께 웃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을 실현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학습시켜주고 싶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루미스파 권리소득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를 이 현실적인 사람을 팀엘리트가 되겠다고 꿈꾸게 한 보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그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 나가서 소비자분들한테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롤플레이식으로 풀기는 하는데 강의식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한 분을 대상으로 롤플레이식으로 좀 해드릴까요? 롤플레이. 네. 그러면 대상을 해주시겠어요? 네. 자, 언니라고 호칭을 할게요. 언니 이번에 루미스파 사용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점이 좋아요? 사용할 때 얼굴이 네. 완전 미끌미끌. 그쵸. 너무 좋죠. 미끌미끌. 맞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 루미스파 언니 다른 제품이면 몰라도 이 루미스파는 언니가 이 좋은 걸 누군가에 소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말 못하는데. 말 못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언니 이 루미스파를 가지고 누군가는 언니처럼 소비만 해요. 너무 좋은 제품을 소비만 하고 있는데 저도 소비자거든요, 언니. 똑같이 루미스파를 소비하면서 저는 돈을 벌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언니.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양치도 하고 씻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제품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니 아침에 일어나면 루미스파 쓰시죠? 루미스파 클렌징 젤 쓰시고 샴푸, 비누, 치약, 칫솔 그리고 바디 클렌저 그리고 아침에 세안하고 나와서는 뭐 쓰세요? 에이지람이 쓰지. 네. 에이지람도 쓰시고 뭐 선크림, 비비, 파운데이션 정도 쓰시죠? 아침에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고 써요. 저녁 때 언니 와서 씻고 주무시죠? 씻을 때 또 비누, 폼 클렌징, 뭐 바디 클렌저 뭐 이런 것들 막 쓰세요. 그리고 스킨 로션 에센스 가끔 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니 건강식품 뭐 드세요? 유수스팸 먹고 있지. 저 요즘에 대부분 병원에서도 종합영양제하고 오메가3 정도는 드시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 월 평균 대한민국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니까 최소 25만 원 정도를 매달 쓰고 있대요. 이런데. 언니는 그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쓰지. 그쵸. 더 쓰는 것 같죠. 맞아요. 에이지랑비만 해도.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서 누군가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소비자와 프로슈머의 차이인데요. 언니는 지금 소비자인 거예요. 언니의 카드 한 1년에 얼마 정도 써요? 거의 번 건 다 쓰시죠? 그쵸? 카드 결제되고 딱 카드 나가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죠. 맞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급여를 카드 대금 나가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언니 캐시백은 얼마나 받으세요? 거의 못 받죠. 왜 캐시백은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체감하지 못하는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 3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면 언니는 열심히 소비하고 계신 거예요. 소비가. 근데 저는요. 한 15만 원 정도 내가 매달 사용하는 25만 원 중에서 한 15만 원 정도만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로 바꿔서 쓰기만 했어요. 근데 2, 3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어때요, 언니? 언니가 뉴스킨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쵸? 15만 원 이상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면 1년에 2, 3만 원이 아니라 한 2,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면 궁금하세요? 2, 300만 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언니한테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노동 수익을 받고 있어요. 이 노동 수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나의 시간과 맞바꾼 소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일정한 시간을 묶여 있으면서 노동을 해야지만 벌리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프거나 늙거나 고용되지 않으면 이 소득은 그냥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소득인 거예요. 그쵸? 언니도 지금 이쪽 분면에서 일을 하셨죠. 근데 이런 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의사, 변호사, 직장인, 대기업 전문 경영인도 포함이 되고 요리사 등등 세계 인구의 95%가 이쪽에 분면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소득을 벌고 있냐면 권리 수익을 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전에 리포터를 할 때는 노동 수익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캐스팅이 되지 않으면 소득이 뚝 끊겨요. 그래서 정말 들쑥날쑥했거든요. 자, 권리 수익은 뭐냐?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벌리는 수익이에요. 언니가 자고 있는데 돈이 벌리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좋지. 완전 좋죠. 근데 언니가 자고 있는 한 15만 원 정도 브랜드 체인지에서 썼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도 돈이 벌리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걸로 어디 놀러 갈래? 그렇죠. 나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런 데 속하는 게 인세, 저작권,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로열티, 투자자, 주식 투자하고 배당금 받는 이런 구조의 소득 구조예요. 세계 인구의 5%만 이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근데 제가 언니한테 이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실래요, 언니? 자, 언니가 루미스파를 쓰고 있어요. 첫 달에 언니만 루미스파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루미스파가 저희 회사는 한 15만 원 정도 금액을 한 포인트로 환산했을 때 1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루미스파 기계 하나 사고 언니가 루미스파와 함께 쓰는 제품들을 한 15만 원 정도 더 쓰고 있지만 바꿔서 썼을 때 언니는 한 200포인트 정도의 소비를 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언니가 소비한 거예요. 근데 언니 만약에 한 2,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면 아니 권리소득으로 잠자는 동안에 100만 원씩 나한테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면 한 달에 한 명 루미스파 쓸 사람 소개할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명만 할 수 있겠죠. 지금 끄덕끄덕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언니는 매달 한 명씩만 저한테 소개하시는 거예요. 루미스파 쓸 사람. 그리고 언니처럼 이 보상을 듣고 저를 만나서 이 보상을 듣고 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권리소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한 달에 나도 한 명 소개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을 찾아서 소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2월 달에 언니가 한 명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루미스파 기계를 구매하셨고 그분과 함께 15만원 15만원 언니가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장바구니가 있어요. 5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15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같이. 그리고 3월 달에 언니가 한 명 소개하겠죠. 그리고 이분한테도 제가 이 보상을 설명할 거니까 이분도 한 명을 소개하겠죠. 그랬을 때 이 둘이서 한 명씩 소개했을 때 2명의 새로운 사람이 루미스파 기계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15만원 장바구니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총 4명이 같이 사용하는 거죠. 4월 달에도 이 4명이서 한 명씩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새롭게 루미스파를 쓰게 되고 8명이서 프리미엄 장바구니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자, 5월 달에도 이 8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8명이 신규가 되고 그리고 16명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6월달 이때 5월달에 언니는 저희 회사에서는 대리점 자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처럼 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때 LOI 신청 그 테스트 첫 달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달에는 16명이서 한 명씩 소개를 하게 되고 32명이 같이 이 장바구니 운영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언니는 대리점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7월달에는 몇 명이에요? 32명이 한 명씩만 소개를 했고 여기 64명이 같이 프리미엄 장바구니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언니는 한 달에 몇 명씩 소개했어요? 한 명씩 소개한 거예요. 한 명씩. 7개월까지 한 명씩 7분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 보상을 설명하고 그분들도 한 명씩을 소개해 나갔을 때 이런 보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언니가 8월부터 한 명도 소개하지 않고 이분들도 한 명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럴 일은 사실 없어요. 루미스파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랬을 때도 언니한테는 그 이후로 8월 달부터는 100만 원씩 잠자는 동안에도 벌리는 소득이 생겨요. 근데 이 100만 원의 소득은 어떤 값어치냐면 어떤 자산 가치냐면 언니 오피스텔 한 5억짜리 정도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을 받아요. 근데 5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죠? 거의 50년 모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50년 모을 거를 7개월 만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언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전달력도 잘 못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처럼 이 제품 루미스파를 써보고 좋은 사람들,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을 그냥 한 달에 한 명만 찾는 거예요. 언니는 거기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언니더러 이 보상을 풀려고 하면 어렵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 보상을 안내 드릴 거고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언니와 같이 한 달에 한 명씩만 소개를 받아 나갈 거예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언니가 그것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저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언니가 한 달에 한 명 소개한다, 15만 원 브랜드 체인지에서 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실 게 있어요. 언니가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저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미팅하고 강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알아보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초대하면서 우린 초대가 답이니까 이 보상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렵지 않다라는 가능성을 최대한 티업해서 보여드리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극적인 분이 있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하는 반면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더 벌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보상을 듣고. 그러면 그럴 때는 다음 보상을 설명해 드려요.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보상에서 끝나면 되고요. 소극적인 분들은, 그런데 좀 사업을 해보셨거나 자영업을 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요. 자, 근데 언니가 100만 원 가지고서는 언니의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언니 정말 언니의 삶을 그 5% 로얄 패밀리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그 방법을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7월까지 아까는 일을 했어요. 근데 8월, 9월까지 한 명씩 소개하는 걸 더 해보는 거예요. 2달만. 그렇게 되면 언니는 총 256명이 함께 장바구니, 프리미엄 장바구니를 쓰게 되고, 그러면 10월 달부터 아무 소개가 안 나고 아무도 소개하지 않아도 한 500만 원씩은 매달 들어와요. 어때요? 2달 더 뛰어볼만 하죠. 2달인데. 그쵸? 자, 그런데 더 설레이는 게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신보상이 나와요.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떨리는데, 신보상이 나오면 커미션이 거의 2배 정도 돼요. 자, 10월달 똑같이 우리가 9월달까지 2달 더 뛴 거예요. 근데 그 10월달부터 내년 신보상이 도입되면 1,000만 원씩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은요, 언니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벌리는 돈이에요. 어때요? 아까 100만 원일 때 몇 년 걸린다 그랬죠? 100만 원 권리소득 만들려고 5억짜리 오피스텔 살려면 50년. 그러면은 1,000만 원 벌려면 몇 년 걸려요? 엄청나게 걸리죠. 근데 그거를 단축시켜준다는 거예요. 딱 1년, 10개월 집중하시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정말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티멜리트를 꿈꾼 거예요. 어떻게 꿈꿨냐면, 자, 지금 10월달까지 25,600포인트잖아요. 25,600포인트인데, 아유, 하이트만. 한 번만 더 10월달까지만 굴리면 5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티멜리트 되려면 3만 라인, 4라인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 보상을 풀고 이 보상대로 실현할 사람 4명만 찾으면 되더라고요. 그죠? 이걸 보고 이대로 뛸 수 있는 사람 4명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안 됐어. 예를 들면 나는 15만 원이 부담스러워. 50포인트로 잡아볼게요. 50포인트만 해도, 그쵸, 20개월이면 끝나요. 그럼 2년이에요, 2년. 그렇지 않나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2년, 3년 만에 티멜리트 될 수 있다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50포인트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루미 스파로는. 네. 그죠? 네. 루미 제일만 27포인트예요. 네. 루미 제일 2개만 쓰는 사람도 50포인트예요. 그럼 20개월이면 우리 끝나요. 그렇게 나랑 같이 뛸 사람 4명을 찾아서 이거를 50포인트가 됐든 100포인트가 됐든 뛰게 실현하게끔만 후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티멜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신보상이 나오면 우리는 1,000만 원씩. 그냥 이렇게만 해도 1,000만 원인데 우리가 티멜리트가 되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가슴 떨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누리고 살고 싶어요. 특히 저희 아이들의 꿈, 저의 꿈을 응원하면서 살고 싶어요. 실현하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루미스파로, TOG 사장님들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시는지 어떠셨어요, 사장님들? 좋았어요. 아니,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상? 네. PPT 주고 가실 거죠? 네. 아, 저거 있으면 정말 아까 처음에 그 1인 그 가구가 이렇게 쓰는 그 비용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딱 인정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15만원, 20만원 쓰는 사람 브랜드 체인지만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괜히 막 그 돈을 억지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딱딱 다 품목을 써주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걸로 딱 먼저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더더욱 딱 귀에 쏙 들어왔던 것 같고, 그 강구희 사장님이 이렇게 딱 루미스파로 그 팀엘리트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이유는 정말 루미스파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느끼거든요. 루미스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루미스파라서 가능할까요? 매일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쉬워요. 네, 복제도 쉽고. 맞아요. 효과도 빠르고. 일단은 받는 사람이 느끼거든요. 네, 좋다라는 거를 뭐 갈바닉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선크림 뭐 스크럽 한번 써봤다고 해서 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루미스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실행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신 것 같고, 저희에게 정말 똑소리 나는 루미스파 권리소득 보상을 알려주신 강구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테이크 액션 시간인데요. 요즘에 이제 빠르게 달리고 계신 사장님들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시간은 변아름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변아름 사장님 앞으로 모셔서 행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변아름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네, 남편한테 감기가 옮아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정수진 사장님한테 테이크 액션 다음 주 소속됐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저 너무 요새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준비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기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에 그룹 미팅 나오고 화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치료 받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초기 사업자 때는 제가 비교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업자랑. 그냥 저 사람 이렇게 뛰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못 뛰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비교가 되게 많이 돼서, 근데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상황을 인정하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내가 이제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니까 그 요일은 빼되 나머지 요일에 최대한 집중해서 하자, 이 마인드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루미스파 막 사장님들 막 하루에 뭐 5-7명 만난다고 할 때 이제 저는 난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루에 1명 예약은 무조건 받자, 내가 뛸 수 있는 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루미스파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저는 그 사장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내가 뭔가에 돈을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디스크를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루미스파 들어가신 고객인데, 원래 이제 고객이 아니었죠. 제 눈썹 문신하는 샵을 인스타에서 최대한 센스 있고 약간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을 찾은 거죠. 여기 가까운 곳으로 해서 찾아서 가서 처음에는 친해지기만 막 한 거예요. 뭐 수다 떠는 건 잘하니까. 그래서 막 친해지면서 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속눈썹 펌을 하면서 저도 뭐 필요하니까 돈을 쓰면서 바로 이제 양자 측정 기계를 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마침 남는다 그래서 바로 차에서 가져와서 해주고, 이제 요번에 3번째 만났을 때 그 양자 측정 해줬을 때 했었던 제품이 ARO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것도 들어가고, 이제 루미스파도 바로 이제 시연을 해주고 그것도 이제 예약이 들어가서 구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근데 이제 먼저 입만 떼면 사실은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이제 그냥 어딘가에 갔을 때 그냥 입을 떼라, 약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로 이렇게 내가 그런 분을 찾아서 가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소진 사장님이 저는 그때 알려주셨던 그 영상이 되게 이번에 도움이 더 됐었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 지우는 루미스파 영상 저도 이제 했는데 올리고 나니까 체험단 이렇게 들어오는 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아예 몰랐던 분들보다도 지인이었는데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나 소통은 전혀 없었거든요, 인스타로. 근데 그리고 대학 때 친구였는데 사실 졸업하자고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친구예요. 그만큼 친하지가 않았던 친구죠. 얼굴 알고 그냥 인사만 했던 친구인데 연락이 와서 근데 루미스파 그거 사고 싶다고 이렇게 그냥 바로 댓글 번호도 없더라고요. 하물며. 근데 번호 이렇게 인스타로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바로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갈바닉도 궁금하다면서 이제 제품이 좋고 누스킨이 좋으니까 워낙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 이렇게 인스타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SNS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인스타 그리고 문의도 1년 전에 그냥 하다가 이제 말았던 흐지부지 됐던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경남 저 끝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올렸던 또 영상 보시고 루미스파 이게 뭐냐고 근데 몰랐더라고요. 이게 다른 이제 사업자들 걸 못 봤었나 봐요. 근데 몰랐는데 타사 진동 클렌저를 보고 있다가 이걸 보고 이제 차이점이 설명 듣고 바로 이제 구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날 이제 집에만 있는 날이어가지고 사실 뭐 활동을 못 하니까 되게 약간 며칠 안 남아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영상 열심히 찍어서 올리니까 결과가 나서 이게 확실히 이제 누스키는 집에서도 재택근무로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네 끝났나요? 네,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프리미엄 고객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많이 쓰시는 고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인트가 아예 안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도 그냥 잘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친오빠가 애터미인가 뭘 시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써주느라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이제 포인트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동네다 보니까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잖아요. 근데 본인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이제 혹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뭐 큰 대학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견 듣고서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언제 건강검진 날짜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인더에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언젠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몇 주 뒤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갔다 오는 날 오후에 돼서 이제 건강검진 잘 받고 오셨냐고 이렇게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오시라면서 그냥 티 한 장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남들은 잘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그래서 되게 너무 따뜻한 마음 잘 기억하겠다고 이러시면서 또 제품도 다시 이렇게 또 자기가 쓰시더라고요. AR도 다시 거시고 에이미 다시 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그린 이렇게 드셔야 된다고 해서 꼭 드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아무래도 매니아 고객들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이제 진짜 활동하는데 훨씬 더 이제 힘이 되고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아침에 저희 봤던 그 영상에 그 똑똑한 호구 네. 짓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따뜻한 관심. 솔직히 변화름 사장님 뭘 바라고 그 차를 한 장 보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상대방도 뭔가를 느낀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해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름 사장님 더 루미스파로 큰 성장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바쁘신 사장님이세요. 근데 정말 자주 뵈야 돼요. 네, 곧 이제 잠시 이제 못 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레이튼 사장님. 안녕하세요. 티켓을 정말 사랑하는 김레이튼 사장입니다. 저는 정말 성공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뭐를 성공하시죠? 제 TR9D 6%를 이번 챌린지를 성공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15 챌린지는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3%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김선영 저희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리고 했는데 진짜 기적적 미라클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수 성공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성공했다 막 이러면서 막 종사를 막 껴안고 막 거기 다 조용하는데 그때 딱 사람들 없을 때 가가지고 완전 우리 완전 난리 났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확신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TL9090를 그러니까 다 제 지인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이제는 너 항상 그거 하잖아, 항상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문의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신 있기 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다 떠나보냈죠. 네. 일단 좋은 제품 좋은 건 아니까 다 너무 정보를 이제 쏟아부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폰서와 밀착을 했죠. 왜냐면 이제 제 정혜린 사장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해가지고 밀착해서 진짜 제가 그 상담하는 거 하나하나 이제 좀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났는데 이제 진짜 9년 만에 연락 온 뭐 캐나다에서 이제 연락 오고 뭐 미국에서 제 1년 동안 치료해라 했는데 안 했던 친구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친구는 그러니까 노하우가 계속 생기니까 클리어 액션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몸 해독이 안 되니까 피부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피부도 완전 많이 좋아졌다고 이미 오고 걔가 진짜 게으른 친구인데 너무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확신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하면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희 매니저님들한테서 제가 하면서 팁을 받는 거를 제가 또 관리하면서 바로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들으면서 저도 효과를 보면서 제 소비자도 이제 다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참 TR90으로 그래도 결과를 많이 냈었고 SNS로 이제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투잡으로 하기 때문에 딱 이제 제가 뉴스킨 사업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공개적으로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항상 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공 습관 매니저로 이렇게 성공 습관 코치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드디어. 그랬더니 피부 이분은 뭐 피부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막 이런 걸로 이미 쫙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대학생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는 찰나에 이런 것들을 습관을 잡아주면서 너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이런 코칭에 아주 그냥 이제 쏙쏙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드디어 오픈 채팅에 좀 더 활성화돼요. 이렇게 막 문의들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컨셉 딱 진짜 돼가지고 핑크 펭귄을 드디어 드디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제가 되게 이런 거를 체험하고 있고 진짜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밀레니얼 세대로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투잡으로 하는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붙더라고요. 예비 사업자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투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진짜 되게 소비력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뭐 5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은 완전히 부담. 그리고 티어 90 3개월 막 150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소박하게 얘네들은 진짜 한 달 한 달. 그리고 제일 예비 사업자 그 노요라는 분도 지금 처음부터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리스트 하나 전달하고 막 핸드크림 하나 전달 이렇게 한 땀 한 땀 지금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제 접근하실 때 진짜 이렇게 소박하게 다가시면은 얘네들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고 되게 안 그러면 되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보는 데는 아이도
그냥 똑같았고 나는 그냥 순박하게 자유롭게 할래.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을 지금 많이 지금 만나고 있고 SNS도 진짜 지인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컨셉을 잡고 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네 그렇게 그리고 제가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진짜 확신으로 다가가잖아요. 9월 사회를 제일 잘하시는 진짜 눈에 파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진짜 저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닝 때 저를 많이 보시는데 모닝스쿨은 그 아침부터 그냥 그 화력을 그러니까 활활 불을 태워서 진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를 꼭 이제 매일매일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연합 미팅 때 테이크 액션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연합 미팅 끝나고 사장님 다음 주에도 우리 테이크 액션 사장님께 오늘 다 말해갖고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 긍정과 이 정말 세상을 밝게 하는 에너지가 저는 이 뒤에 사진을 계속 보는데 저 뒤에 분들이 다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이 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김네이튼 사장님 저희에게 이 밝은 에너지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박수 다음 시간은 이제 한편 이제 차분해질 시간입니다. 네,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다 이번 시간 준비해주신 사장님은 김혜옥 사장님이세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옥 사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김혜옥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레이첼 사장님 뒤에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가뜩이나 제가 이렇게 좀 사촌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레이첼 사장님 뒤에 오면 제가 안 그래도 저 앉아서 나 여기 서면 우리 분위기가 이거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벌써 넘어갔네요. 이번 달 그 책 선정이 레버러지라는 책을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계속 보고는 싶었어요. 근데 저희 사장님들 보시면 사업하시면서 책 읽어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보고 싶은 책 많아서 항상 사다 놓고 집에 쌓아놓고 못 읽고 있던 것 뭐 이런 것 중에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롬무어라는 이분 지은 분,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읽었는데 김혜성 사장님은 책을 읽으실 때 항상 저자에 대해서 먼저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런 걸 느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맨 앞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돈을 안 들이 자기 돈은 안 들이고 500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고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그것도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이 레버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더 대박인 게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대요. 도대체 한 권 쓰기도 힘든데 6권 어떻게 같이 썼을까? 그거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1장 지금 제가 만드는 1장이었는데요. 1장의 이 전체를 보면 부의 기대들을 만드는 힘이라 해서 요 5가지 단락으로 돼 있거든요.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최소의 노력의 법칙,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자기 방식의 삶. 요렇게 5가지 단락으로 돼 있는데요. 성공 기본 법칙은 깨졌다 해서 복과 마크라는 예시가 들어져 있어요. 이 복이라는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래서 그 이 경영진들이 볼 때 이상하다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다른 작은 한 회사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아웃소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여의 어느 정도만 그쪽에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이제 챙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잘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 경영자들이 볼 때는 왜 이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어. 차라리 이런 사람은 똑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혹시 이 경영진들이 볼 때 질투라는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질투나 그 다음에 자기 무능을 깨달으면서 창피함, 그 다음에 그 괘씸함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마크라는 친구는 이 친구 둘이서 하나는 아버지가 성적을 올해 일을 맞으면 30만 원 용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름을 다 포기하고 여자친구도 포기하고 뭐 파티도 포기하고 공부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마크란 친구는 놀고 그 여름방학 사이에 여자친구를 5명이 사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오히려 A를 맞았지만 마크란 친구는 올해는 아니었지만 뭐 A, BA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은 걸 보면서 너는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잘 받았느냐. 네 시험지를 베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니까 여름 맞겠지만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그거 같아요. 굳이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도 뒤쪽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삶을 포기하면서 미래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되지 않는 오래 걸리는 시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이제 이 복선을 깔아준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이게 지금 요 복과 마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 거고요.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는 거. 벌써요? 그러면 최소 노력의 법칙,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공식 그 다음에 영국에서 평균 소득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중개를 하고 받는 수수료 그게 저희 뉴스킨 사업가들의 일과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만장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요거는 이제 앞쪽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많이 일해봐야 오래 일해봐야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에 못 미치는 저기죠. 그 다음에 저는 요 부분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는다. 저희가 레버러지 당하고 있는 건 관습적인 생각을 하고 관습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방을 모방하라는 얘기는 저희 스폰서님들 계시잖아요. 스폰서님 잘하시는 그 다음에 사업 잘하시는 분들을 모방하라는 그런 얘기로 보였고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요것도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균형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루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과한 욕심이라는 거죠. 초점을 명확히 하라는 거는 마감 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여기 비전이 명확하면 목표를 향해 항상 전진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항상 목표도 목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 목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뉴스킨의 그 비전이 어찌 보면 저희가 항상 읽을 때마다 가슴 떨리고 심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돼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기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전들은 항상 컸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이 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비전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6개월간 간격으로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요걸 잘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시간들이 6개월, 1년 요런 단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저기에서 저 앞쪽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죄송해요. 여기 보면 저 질문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에 저희가 고객들한테 질문할 때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요보다 앞에 있는 게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삶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 그냥 대화할 때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전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요 질문하면 좋겠다. 굳이 저희 현실 점검할 때 비관적인 거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런 질문,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킨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게 딱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레버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공헌할수록 자신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라.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성장과 발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저희 뉴스킨이 전달하는 것과 맞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마지막 장도 저희가 처음에 본 동영상하고 또 이렇게 계속 오늘 계속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진짜 기버가 되는 것이 저희가 또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또 얻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것 같고요. 김용 사장님 준비해 주신 게 되게 많으신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도 이 사장님 느끼신 걸 저희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질문 같은 거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요거는 진짜 뉴스킨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가. 네, 김용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랜만이죠. 네. 드림북 코너가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건 아니라서 되게 오랜만에 준비된 코너인 것 같은데 이번 드림북을 준비해 주신 사장님은 요즘에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변화가 있으신 사장님이에요. 저희가 왜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드림북도 변화가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얼핏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피드백 해주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이제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시더라고. 네, 그런 말씀을 거기에 써놓으신 걸 보고 아 제대로 된 드림북을 이번에 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박현미 사장님 앞으로 모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부자 뉴스키사가 박현만입니다. 드림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처음 딱 들으면서 그건 혼자 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꿈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질문을 해주신 사람이 없어요. 꿈이 뭐냐고. 근데 저는 그래서 혼자 꿈꾸고 혼자서 설레이고 혼자서 기뻐하고 이루고 나면 혼자서 좋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꿈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뉴스킨에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꾸 저한테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왜 얘기하면 막 이런 부러워할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 드림북을 만들면서도 빨리 막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과 함께 빨리 나가서 어디서든 누구를 잡고라도 나는 사업 설명을 이제 무조건 사업 설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드림북을 만들면서 진짜 빨리 파트너들을 만들기 위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설레이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드림북 별거는 아니지만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게 저의 좀 깨지는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 저의 이게 마지막 이제 티메리티가 되면 박현미의 소중한 사람들과 각국의 이색적인 호텔과 맛집을 여행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벨리 이런데 왜 아무도 안 가는 여기는 기린 호텔이라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기린이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밥을 먹고 막 이래요.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그래서 이런 이색적인 호텔들을 이제 같이 여행하고 싶고요. 제가 너무 간만에 오랜만에 서가지고 저 마이스토리도 빼먹고 있네요. 마이스토리 먼저 할까요? 네. 아 이게 제가 안 보내드렸나봐요. 그렇구나. 원래 사진이 마이스토리 사진 있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저는 천안에서 그냥 좀 핫한 웨딩드레스 샵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저 혼자 드레스를 만들고 저 혼자 제작을 하고 저 혼자 디자인을 하고 저 혼자 타 업체 판매까지 혼자서 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다른 드레스 샵들 원장님보다는 좀 많은 돈을 벌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 꿈은 그게 아니라 웨딩드레스 샵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최종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새 유학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지방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는 저한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나한테는 녹록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회의가 될 때쯤 김미주 사장님한테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럼 투자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부업이 아니라 요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넘치면서 파트너들, 좋은 걸 함께 볼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요새는 가장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뉴스킨 사업을 빨리빨리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팀엘리트가 됐을 때 저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골드가 지금 파트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냐면 혼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부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독고다이로 그냥 혼자서 나는 부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컨벤션을 갔다 와가지고 진짜로 다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파트너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골드가 되면 그림 전시회를 솔직히 비싸지는 않지만 저한테 그냥 선물로 그림 전시회를 한번 멋있게 가가지고 이제 우아하게 가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라피즈가 됐을 때는 이제 스폰서님과 오페라 공연을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알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알석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석에서 함께 이건 저에 대한 그냥 선물인 거고요. 스폰서님한테 그러니까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오페라 공연을 하고 싶고 그리고 루비는 저기 위에 숫자가 있잖아요. 1806 저기 암호 같은 저희 비밀번호예요. 18년 6월이에요. 18년 6월 루비가 되면 이제 저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일러스트를 배우게 해줄 거고 그리고 매년 파트너들과 단체 사진을 이렇게 옷에 맞춰 입고 찍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50만 원부터 루비 때부터 시작해서 핀이 업될 때마다 이제 50만 원씩 추가해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달 바이타민 5포 이거 바이타민 홀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5포가 1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바이타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년 12월에 에메랄드가 되면 디제잉을 배울 거예요. 치키 이게 배우고 싶은 이유가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스폰서들과 블루다이먼드가 되면 파트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디제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꼭 디제잉을 배울 거고 이제 에메랄드가 되면은 바이타민을 10포 이제 기부를 할 거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희 그 한스지머 공연 봤을 때 티나 완전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첼로가 갑자기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막 섹시한 옷 입고 저도 막 어렸을 때서 전자첼로가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아가지고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첼로를 배우고 안마의자를 선물하는데 이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마감을 잘 편안하게 잘 하고 그 다음날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달 바이타민 30포씩 기부하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2020년도 6월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매달 그냥 티아를 먹고 스폰서와 파트너와 이렇게 DJ를 하면서 파티를 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달 바이타민 50포 이렇게 선물하고
티메리트가 되면 솔직히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차도 그렇고 그냥 불러만 가면 되지. 명품 가방도 저렇게 맨날 어디다 집어던지고 다닐 건데 명품 가방이 필요하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명품 시계는 시간이 굉장히 값지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티메리트가 되면 진짜 더 값진 시간을 쓰기 위해서 명품 시계 하나 선물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이타민 100%를 그때 되면 이제 기부를 할 거예요. 진짜 멋있다.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잠시만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꿈을 생각하면서 아 뉴스킨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뉴스킨은 저한테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나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뉴스킨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왜냐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남편이랑 와이프랑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왜? 나 없잖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들도 여자친구들도 서로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왜라는 이유를 하나하나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뉴스킨은 좀 그래요. 왜 좋아? 왜 해가 아니라 그냥 좋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그래서 뉴스킨을 언제까지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얘는 지금 평생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 있어. 꿈꿀 수만 있다면 이룰 수도 있대요. 이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마음속에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그러시니까 꿈을 꾸시면서 꼭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모두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글로벌 컨벤션 다녀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그 충격을 받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꿈을 꾸시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전에는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제가 또 말을 잘 듣는 파트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저렇게까지 하면서 쟤를 성공시키고 싶지 않아. 저런 애를 성공시키고 싶지 않아.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독고다이로 할래. 김건우 사장님하고도 뭐 얘기하면서도 저는 그냥 독고다이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셔도 된다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된다고. 내 머릿속이 아니야. 네. 너무 좋았잖아요. 진짜 캐나다에서도 너무 좋은 걸 보고 왔고 미국에서도 너무 좋은 걸 보고 왔는데 이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같이 막 공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갔다 가지고 뭔가 정량 미팅 이런 것도 막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막 못하고 생각하고 막 그것다 지웠다 혼자서 맨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이제 파트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어제 아는 동생 루미스파를 사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루미 바구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루미 보상을 조금 얘기해주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김태희가 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를 하면 예뻐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언니 내가 얘를 열심히 언니 얘기 듣고 내가 얘를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제 투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나오거나 이런 거 좀 힘든데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소개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삶이 요만큼 밝혔어요. 그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의 차이가 되게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 제발 단 한 명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진짜 파트너가 생기거든요. 저도 그걸 느꼈고 박현민 사장님 곧 파트너가 생기실 것 같죠? 네, 꼭 저희 디제잉 배워가지고 저희 응원해 주신다고 큰 박수 한번
저희 시상식 시간이에요. 네. 시상해주실 저희 최윤아 스폰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벼우시네요. 저희 분발해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윤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룹 GB 시상은 없애고 AR로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AR로에다가 나는 초대왕 이제 근데 이게 초대왕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진짜 할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좀 이제 무겁게 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화면 보실게요. 임병현 사장님, 사진 찍어주세요. 멋있다. 선생님 붙어요. 두 분 백향희 사장님하고 임병현 사장님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인원이 적으면 또 이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최고의 제품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거죠.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같이 정말 한 가지 알수록 너무너무 제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좋은 거를 느끼고 또 여기 나오면 나올수록 날마다 또 배울 게 또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사업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그 마지막 날 제가 백향희 사장님이 갑자기 저랑 동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동점은 또 싫거든요.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실은 다음 달에, 그러니까 원래 이번 달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ARO를 땡겨서 넣어버렸어요. 사실은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게 그 저희 형부가 계신데 직업군인이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면세로 그 제품들을 쓰고 계시고 생활용품, 샴푸, 리스볼 다 그냥 면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스팬에 저희 언니만 먹다가 1년 정도씩 먹고 있는데 저희 형부한테 제가 그냥 선물을 한 달을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먹고 좋았나 봐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사겠다고 정말 한 번도 저한테 뭘 갖다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 형부가 처음으로 저에게 그 ARO를 걸었다는 게 저게 너무 사실 가족에게 이 ARO 얻는 것도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형부가 해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백향희 사장님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죠? 네. 반찬도 정말 맛있게 잘 만드셨는데 10몇 년이시죠, 사장님? 13년을 그렇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짓수가 정말 일반 반찬 가게 한 5배? 쌓아놓고 엄청나게 많아놓고서 저게 어떻게 소진될까.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교회 이제 그런 단체에도 이렇게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13년을 어떻게 그 가게에 계셨어요? 이 뉴스킨에서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오늘 스피치만 들어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함께 이제 계속 나오실 거거든요. 여기에. 멋있다. 예, 이제 인사하시고 큰 성장하시라고 박수 한번. 이병현 사장님은 딱 봐도 이게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은 저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내가 하는 선에서 조금 더 해서 욕심을 이게 선의의 욕심과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에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병현 사장님도 또 이렇게 이제 가게 다 정리하시고 마침 두 분이
이렇게 또 AR로 도시하셨네요. 그래서 임 변호사님도 이제 계속 나오시면서 더 큰 이제 경쟁의 활력이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탑 AR로는 10개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타깝게 탑 AR로가 없고 다음 이제 다음 달 12월에 AR로하고 나는 초대왕이다. 궁금해요. 누가 초대왕이 될지. 그래서 초대왕은 제일 처음에 11월부터 스타트니까 누구라도 처음 오면 그 전에 왔었어도 처음 오면 이제 2개의 이모티콘을 받고요. 그분이 두 번째 왔다, 재초대 왔다,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백사모나 광화문이나 부천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그룹 미팅, 여기에 있는 그룹 미팅이나 토요일 같은 데도 이게 5시간 교육이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TOJ에서 하는 그룹 미팅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그런 트레이닝 교육 같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모티콘 그렇게 이제 나갈 거니까요. 이제 많이 초대하셔서 초대왕 12월에 첫 초대왕이 누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초대왕의 기준에서 LOI를 진행하고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저희 최은아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 김건우 사장님께 이제 또 한 주 동안 힘이 될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룹 미팅 너무 좋죠? 네. 자, 네? 엇그려 주겠네요. 사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싶고 있습니다. 이야기. 조금 전에 강구 이사님 강의 들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야무져요. 야무져요? 이해하기 쉽게 네. 고민을 해서 네. 해석이 좋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네,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네. 제가 뭐 어떤 걸 이야기하려면 알겠죠 이제? 네.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계속. 네. 아 나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는 그럼 저분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나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나? 생각을 해봤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고 여러 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인 거 하나씩 만들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사업의 성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김내철 사장님하고 또 누구였죠? 네, 두 분 다 열심히 테크 잘하고 있죠? 네. 안 만난 지 너무 오래요, 사장님. 나도 얼굴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 미팅 안 해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잘하고 있죠? 네. 아무튼 액션.